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정 간 일시적인 만남, 한동훈 대표 말로는 저녁만 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한데 갈수록 꼬여가는 윤한 갈등 속에서 위기의 전국, 여야 당정 관계, 오늘은 두 분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동반 지지율 또 하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말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말 선택해 오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간에 독대를 하는지 말는지 이런 문제가 뉴스가 되는 참으로 그냥 부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여권 내부의 상황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은 가끔 오랜만에 나와서 옳은 말 맞습니다. 가끔 옳은 말 해요. 이분도 엉뚱한 말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 엉뚱한 얘기고요. 정말 할 때 어쩌다 하는데도 한 번 하셨군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한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 친구가 화양 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과거 얘기네요. 화양연화가 그 영화 알죠, 그죠? 한마디로 꽃날, 봄날 이날 보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꽃 같은 청춘, 꽃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화에 나왔죠, 그죠? 장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양조위 나오고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런 또 로맨스처럼 본인은 잘 지낼 때,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화양연화입니까? 지금도 화양연화죠, 그죠? 당대표니까. 그렇죠. 화양연화가 잘 나가잖아요, 그죠?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떻게 비꼬듯이 그렇죠. 얘기를 했네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뒷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은경 교수님, 어떤 말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 못하세요? 네, 동의 격하게 못하겠고요. 평론가님이 왜 이 말씀을 왜 이 말을 뽑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 친구 한동훈 대표가 가장 지옥에서 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장동혁 친한계 대표적인 의원이고 지금 최고위원이죠. 국민들께서는 저는 이것 때문에 뽑아왔어요. 국민들께서는 만찬 전에 시간을 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의료개혁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든 진일보된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독대만 무산이 된 게 아닙니다. 24일 전체 만찬도 무산은 아니지만 무산보다 더 못한 결과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걸 원했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시도했는데 대통령이 처참하게 이걸 무시했죠. 그 장동혁 의원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평론가님 뽑아오신 내용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말씀 보니까는 김은경 교수님 친 한동훈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계보다는 친한계입니다. 네. 아니 왜 한동훈 대표가 그럼 한동훈 대표 화양연화가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당대표인데요? 네, 당대표인데 지금 인정받는 당대표입니까?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는 이걸 언론에 왜 공개했냐, 언플을 했냐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 트집을 잡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어느 이제 일부 언론에 흘렸든 안 흘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이었을까? 대통령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게 그 이전에 저는 다른 사적 루트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압박으로 느껴지는 대통령실도 계속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이제 언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독대를 신청하는구나. 그게 괘씸했던 거겠죠.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앞서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뽑아오신 말에 본인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것도 그거고요. 또 어쨌거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 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언론에 흘렸냐는 둥, 기분 나쁘다는 둥,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함께해서 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런 여권의 모양새는 참 국민들한테는 밉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뉴스를 들어야 됩니까? 모독하는 건데, 그러나 그건 이제 국민적인 생각인 것이고 여권 내부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권 내부에 한동훈 대표가 이럴 줄 다 알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다 그래요. 지금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옥이에요. 한동훈 대표 알고 갔어요. 저도 칼럼에서 3번 4번 썼어요. 넣지 마시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오지 마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가면 지옥이라고. 그거 잊어가지고 지옥이라고 이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알고 왔으니까. 예. 알고 간 거,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옥이에요. 당 대표는 잘 나가잖아요. 이보다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한테도 컷을 빵빵 치는데 만날 거냐고 안 그렇죠. 만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내부의 논리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오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은 죽어도 본인은 살고 있는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봤잖아요. 혼자서 셀카 찍고 그러잖아요. 예. 전국을 다니면서 약속한 거 뭐 한 개도 실천한 게 있나요? 공약은 수십 개 수백 개 했어요. 실천한 거 없어요. 본인만 잘 나갔어요. 인지도 높이고 팬클럽 만들고 그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적나라하게 본인은 화양연화를 구할 때 우리는 지옥에 있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옥에 있었죠. 동체 소득권에서는 전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이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맞았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홍준표 시장 얘기가 맞는 것이지 이 얘기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김홍규 교수님 대부분 동의하는 것만 많은데 이 대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당이 지옥에 있고요. 내후년 지방선거도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동훈 대표만 좋아요. 이어서 집어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홍준표 대표가 낙하게 지적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정황이고 의혹이긴 하지만 이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미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개입들이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때 본인이 이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때도 본인이 셀카 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보여지는 게 그랬지 속은 지옥이었을 거다. 내가 왜 비대위원장을 그건 본인이 원해서 맡은 건 아니잖아요. 시켜서 맡은 거였죠. 그때부터 이미 지옥이었고 그 지옥을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당대표를 해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지금 더한 지옥으로 내몰린 것 같다. 너무 지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전체가 여권이 지옥이다 보니까 누가 더 깊은 지옥에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 대목은 김 교수님 선대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맡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시켜서 그랬다. 그거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할 수는 있죠. 안 할 수 있지만 것이고 또 비대위원장만 빠지면 돼요. 선대위원장 지가 했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을 지금 와가지고 내가 당을 위해서 하기 싫어 억지로 하다. 그 얘기는 전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친윤계와 대통령이 분명히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에게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독대도 당대표와 대통령이 못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이 한동훈을 찬밥 신세 소위 왕따 고립시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화양연화가요. 그 개념이 아까 평론가님은 화양연화 정말 뭐 명실상부한 권력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뜻을 생각하신 것 같고 평론가님은 화양연화라는 게 지금 당은 어려운데 본인만 지금 저러고 다녀서 막 셀카 찍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라서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러느냐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낮은 지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과 차별화 각을 세우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뭐 얘기하시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4부에서 그 관련된 내용 과연 한동훈 대표가 왜 저렇게 아니면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좀 다른 형식으로 대통령과의 뭐 독대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4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